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서울 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은 한 해의 끝을 축하하며 연말 분위기에 깊이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어느 거대 기업 사무실 한 구석에는 이 축제와는 완전히 단절된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50대의 한 남자 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회사를 대한민국 인류로 만드는데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앉아있는 곳은 번듯한 팀장실의 가죽 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무실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바로 옆에 작은 간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책상은 동료들의 등을 지고 차가운 벽을 향해 놓여 있습니다. 이 남자의 하루는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그는 컴퓨터 화면에 자신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인사팀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가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시장 분석이나 미래 전략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 파쇄기에 종이를 넣었다는 기록이나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창고로 옮겼다는 무의미한 문장들만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 바로 PIP, 즉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프로그램은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교육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정신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잔혹한 고문장치에 가깝습니다. 어제까지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명령을 내리던 이들에게 신입 사원조차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시키며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해고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스스로 굴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게 유도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철저한 계산의 산물입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숙련된 직원을 해고하려면 회사는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스스로 나간다면 기업은 이 막대한 비용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PIP 감옥은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을 대신하여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비용 절감의 수단인 셈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압박은 사무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회사는 더욱 정교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의 의지를 꺾으려 듭니다. 그중 하나가 도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지방 연수원으로의 격리 발령입니다. 그곳은 교육기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격 파괴를 위한 수용소나 다름없습니다. 박지훈 씨와 같은 처지의 놓인 이들은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구보를 해야 하고 밤 10시 취침 시간까지 1분의 틈도 없이 짜인 무의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교육은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거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내 규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쓰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피폐함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립니다.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불려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하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당신은 이제 조직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암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습니다. 한때 회사의 핵심 인재로 불리며 칭송받던 세월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희미한 꿈이 되어버리고 눈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모욕의 터널만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의 고충을 사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지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영혼의 파괴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이 끔찍한 시간을 견뎌내려 하지만 회사는 그 책임감마저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아이의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 이자가 목을 조여올수록 남자는 더 깊은 굴욕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충성심을 이용해 성장해왔지만 그 성장의 끝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 또한 직원의 충성심입니다. 박지훈 씨가 앉아있는 그 벽장 앞의 책상은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입니다. 회사가 이토록 잔인해진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다가오는 1230일이라는 심판의 날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한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 왜 연말만 되면 이토록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자금을 확보하려 드는지 그 추악한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짊어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달러 부채는 매년 12월 30일에 단 하나의 숫자에 의해 원화 가치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이날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다면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은 순식간에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의 생돈이 장부상 손실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옆에서 숨쉬며 일해온 사람들의 생계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아니라 통계의 수치를 맞추기 위한 비정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장부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사람들의 피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채무 비율을 낮추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건전해 보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박지훈 씨의 책상 위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은 마치 차가운 수술실의 조명처럼 그의 남은 경력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건물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요새가 아니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임을 말입니다. 2025년의 잔혹한 환율 로드맵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에서부터 그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말 파티의 불빛이 강남 거리를 수놓을 때 그 불빛의 그림자 뒤에서는 수많은 박지훈 씨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벽을 향해 무의미한 타이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품으로 대하는 시대의 비정함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잔혹한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12월 30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들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시간일 크리스마스가, 이들에게는 가장 처절한 생존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현실은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경제 성장의 공든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하며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음을 알리는 비명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과 브랜드에 기대어 평생을 일해온 엘리트들이 명함 한 장을 뺏기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은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어떻게 길들여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지훈 씨가 10분마다 기록하는 업무 일지는 사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허망함을 기록하는 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지만 오직 회사의 틀 안에서만 전문가였을 뿐 야생의 정글에서는 사냥법조차 모르는 온실 속의 초식동물에 불과했습니다. 회사는 그가 스스로 사냥법을 배울 틈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가 늙고 비싸졌다는 이유로 숲 밖으로 내던지려 합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의 오늘은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30일의 심판은 박지훈 씨 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외면하고 시스템의 안온함에 안주해온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엄중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기업은 효율을 말하지만 인간은 존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본은 언제나 효율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우리는 PIP라는 이름의 현대판 유배지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의 동력을 잃고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지훈 씨가 응시하는 저 차가운 벽 너머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여 우리 경제의 가장 깊은 곳을 타격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이 추악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다가올 폭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종말은 이렇게 조용하고 비참하게 복도 끝 작은 책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책상에서 시작된 개인의 비극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잔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12월 30일이라는 거대한 덫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날로 생각하는 12월 30일은 사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은행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포의 심판날입니다. 왜 이 날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날 때문에 박지훈 씨와 같은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 그 추악한 금융의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 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첨단 설비를 들여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빌려왔으며 그 빚의 대부분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러 부채가 매일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오직 12월 30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종가 환율에 의해 원화 가치로 재평가되어 장부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날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 1,550원을 넘어선다면 기업이 갚아야 할 원화 기준의 빚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부채 비율을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용 등급을 하락시켜 자금 조달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 혹은 장부 마사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분장쇼를 시작합니다. 마치 시신의 얼굴에 두꺼운 화장을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신 화장법처럼 그들은 무너져가는 경제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수조 원의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12월 하순 외환시장의 차트에서 목격하는 지저분한 톱니바퀴 모양의 그래프는 바로 이 처절하고 노골적인 개입의 흔적입니다. 시장의 수급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할 환율이 누군가 거대한 가위로 종이를 찢어놓은 듯 위아래로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은 자연적인 경제활동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인위적인 조작의 결정체입니다. 정부는 1,485원이라는 지지선을 너희가 죽어도 넘지 못할 통곡의 벽으로 선언하고 시장의 투기 세력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선을 뚫고 환율 상승에 베팅한다면 국가가 가진 외환 보유고라는 물폭탄을 맞고 파산할 준비를 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시장에 던지는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톱니 모양의 그래프를 보며 국가의 의지가 얼마나 도끼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급락쇼와 장부상의 평화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치명적인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1,400원대 초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했던 수많은 파생상품 거래 비용과 환율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은 기업의 금고를 빠르게 비워버립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쁘게 꾸며졌을지 몰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이미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재무제표를 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환율의 독소가 혈관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눈에 보이는 비용을 즉각적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자연스럽게 조직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간 관리자들, 즉 부장과 차장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훈 씨가 PIP라는 이름의 정신적 감옥에 갇히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기업은 12월 30일의 숫자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외환 보유고와 자본을 탕진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20년간 헌신해온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고위층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다가올 2025년의 거대한 경제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연봉이 높으면서도 관리라는 모호한 업무에 치중해온 중간층을 사냥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을 PIP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사표를 던지게 만듦으로써 기업은 수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아끼고 그 돈으로 환율 방어의 비용을 충당하는 비정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보는 환율 차트의 톱니바퀴 하나하나에는 사실 누군가의 가장직이 잘려나가는 비명과 한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여전히 건전하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러한 무리수를 둡니다. 하지만 화장이 짙을수록 그 뒤에 숨겨진 상처는 더 깊게 썩어 들어가는 법입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짓누르는 행위는 당장 증상을 가리기 위해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통제의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우리 경제의 자생력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화려한 화장품이 지워지는 순간 맞이할 거대한 공포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이 지나고 인위적인 개입에 힘이 빠지는 일, 월 중순이 되면 억지로 막아두었던 고름이 터지며 더 큰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업은 그때를 대비해 미리 사람들을 잘라내고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합니다. 박지훈 씨가 앉아있는 저 벽장 앞의 책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던지는 마지막 조종소리입니다. 이 지독한 금융의 마사지쇼는 결국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기업은 사람을 잃고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으며 국가는 신뢰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일 뿐입니다. 12월 30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PIP 감옥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선택한 가장 비겁하고도 효율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이 비정한 연극의 막이 내릴 때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화려하게 포장된 장부 한 권과 영혼이 파괴된 수만 명의 가장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차가운 사회가 우리가 마주할 진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비정한 자본의 칼날은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인공지능이라는 차가운 기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토록 잔인하게 중간 관리자들을 몰아내는 이면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배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대한 공간 확보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박지훈 씨가 기록하는 10분 단위의 업무 일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가 되고 있으며 그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는 이제 단 몇 줄의 코드로 대체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숙련의 가치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의 심판은 이렇게 기술과 자본이 결탁하여 인간의 품격을 지워나가는 과정이며 그 서막은 12월 30일의 환율 방어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청소는 단순히 당장의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기업이 직원을 PIP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몰아넣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월급 몇 달치를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잔혹한 현장의 이면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설계한 정교한 구조조정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이 탄탄한 허리를 가진 피라미드 형태였다면 미래의 기업은 가운데가 잘려나간 모래시계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구조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극단적이고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500 대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이 공포스러운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수는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와중에 임원급 리더의 숫자는 9.3%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시중은행 12곳의 일반 직원은 9.7%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임원의 숫자는 11.6%나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 역설적인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숙련된 중간 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50대 부장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수만 장의 서류를 검토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며 수많은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정해진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제 도장을 찍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업무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단 1초 만에 더 정확하게 수행해냅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으며 밤샘 작업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수억 원의 연봉이나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고액 연봉을 받는 부장 한 명의 비용이면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는 20대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하고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결국 모래시계의 잘록한 허리 부분에 위치했던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맷돌에 갈려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사일런트 어쌔신, 즉 침묵의 암살자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사무실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상무에게 보고하는 중간 가교 역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면서 이러한 중간 단계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경영진은 이제 중간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 대신 인공지능의 정교한 알고리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20년 동안 몸으로 익힌 시장의 감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수억 개의 데이터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개인의 경험일 뿐입니다. 기업은 이제 거대한 두뇌를 가진 소수의 의사 결정권자와 그 명령을 인공지능 도구로 즉각 실행하는 젊은 실무자들만 남기려 합니다. 이 두 층 사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관리직이라는 거대한 대륙은 인공지능이라는 바다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는 오직 두 부류의 인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모래시계의 가장 윗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최종적인 책임과 결단을 내리는 초엘리트 리더 그룹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의 가장 밑부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조작하여 결과물을 뽑아내는 기술 숙련도가 높은 젊은 사원 그룹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집단 사이에 끼어있던 부장과 차장들의 공간은 인공지능이 메워버렸습니다. PIP 감옥에 갇힌 그 남자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벽은 단순한 사무실 가구가 아니라 시대가 그어버린 거대한 단절의 선입니다. 내가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인공지능이 단 한 줄의 프롬프트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간 처참한 환상이었음이 증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며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술이 인간의 경험을 추월하고 시스템이 인간의 관계를 대체하는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경력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로의 탈출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전문가라고 믿었던 그 모든 기술이 인공지능의 기본 사양으로 전락하는 순간 중간 관리자들의 생존 공간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명함에 새겨진 화려한 직함은 이제 보호막이 아니라 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직 내에서 존재해야 했던 이유 자체를 부정당하는 잔혹한 진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시스템이 교체될 때 느끼는 공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기술을 사려 합니다. 박지훈 씨와 같은 세대가 은퇴 후를 대비해 따놓은 자격증이나 인맥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래시계의 허리가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이 거대한 균열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으며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수만 명의 관리자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정글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지식 노동자 숙청입니다. 육체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던 산업혁명 시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당시에는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관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서열 구조가 뚜렷한 사회일수록 중간 관리자의 몰락은 더욱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부장이라는 이름의 권위는 인공지능의 효율성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그들이 지켜온 가족의 평화 역시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가 기록하는 10분 단위의 업무 일지는 사실 그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작성하는 마지막 인계인수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12월 30일의 환율 전쟁이 기업의 외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PIP 감옥과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업의 내적인 진화를 위한 잔혹한 세대 교체입니다.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대한민국 대기업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던 대기업 직원은 이제 거대한 기계의 교체 가능한 나사 하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차갑고도 정직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모래시계의 허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역시 인공지능을 부리는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소모품이 될 것인가? 박지훈 씨의 책상 위로 떨어지는 그림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모래시계의 모래는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쏟아진 모래 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가혹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단순히 휩쓸려가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논리와 기술의 진보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구명보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명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고 거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명함도 직함도 없지만 오직 당신의 실력과 생존 본능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스템의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나사 하나로 살아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은 결코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박지훈 씨와 같은 수많은 가장들이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사기꾼들과 비정한 시장이 노리는 독이 든 성배로 변합니다. 명예퇴직 공고가 나간 회사 주변의 커피숍에는 이미 전직 부장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가득합니다. 원금 보장과 연수익률 20%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리딩방, 실체 없는 상장 예정 코인,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독점했다는 거짓된 제안들이 평생 사무실 안에서만 살아온 온실 속 화초들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회사를 떠나고 명함을 뺏긴 뒤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무력감은 그들을 더욱 쉽게 사기의 노출로 빠뜨립니다. 어제까지 수천억 원의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예리한 눈은 정작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투자 앞에서는 눈이 먼 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브로커가 부장님 같은 분이라면 이 사업을 금방 키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평생의 노고가 담긴 3억 원은 단 6개월 만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사기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피하더라도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치킨집이라는 이름의 비참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기술 없는 문과 출신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지는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실 자본이 설계한 또 다른 형태의 PI, 피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에 29,000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창업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비율은 60%에 육박합니다. 박지훈 씨처럼 결제 서류만 보던 손으로 하루 14시간 동안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을 튀기며 배달 수수료와 임대료를 계산하다 보면 자신이 평생 바친 경력이 야생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자존심은 알바생이 펑크를 내고 진상 손님이 고함을 지르는 순간 처참하게 부서집니다. 월 800만 원을 벌던 고연봉자가 이제는 임대료와 재료비를 떼고 나면 월 150만 원도 손에 쥐기 힘든 현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기업 정규직 몰락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그들은 대리, 과장, 차장으로 올라가며 관리의 기술은 익혔지만 정작 혼자서 돈을 버는 생존의 근육은 단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2025년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할 거대한 만성질환의 증상일 뿐입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온몸의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며
산소 공급이 끊겨가는 지독한 병증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12월 30일에 환율을 억지로 찍어 누르고 기업이 PIP 감옥을 통해 사람들을 잘라내는 행위는 당장의 통증을 가리기 위한 진통제 처방에 불과합니다. 진통제를 먹는다고 병이 낫지 않듯 인위적인 통계 마사지는 원화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국민연금마저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박판 위에 놓여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용으로 매일같이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장부상의 수익률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확정된 손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0일이라는 화려한 통계의 연극이 끝난 뒤 찾아올 2025년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차가운 기계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정부가 만든 가짜 오아시스가 증발해버릴 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의 사원증도 화려한 직함도 아닙니다. 계급장을 떼고 회사 간판을 떼어냈을 때 당신의 이름 석자만으로 단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기술,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회사는 절대 당신의 가족이 아니며 시스템은 필요가 다하면 당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임원 승진 확률 0.82%라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 애쓰기보다 회사라는 울타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구명 보트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부업이든 새로운 기술 습득이든 혹은 인공지능을 부리는 오퍼레이터로서의 능력이든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잔혹한 환율 로드맵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깊은 밤, 강남 거리를 수놓던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 2시에 차가운 정적이 흐를 때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어느 치킨집의 노란 간판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어설픈 솜씨로 포장 박스를 접고 있는 50대 사장님의 그림자는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12월 30일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짓된 안온함에서 벗어나 차가운 진실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가치 하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노를 젓는 사람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생존의 의지가 싹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12월 30일의 심판과 대기업 몰락에 관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철옹성, 바로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조차 피할 수 없는 몰락의 징후와 그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0년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월급 300만 원에 허덕이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개업 3년 만에 폐업 신고서를 내미는 전문직의 잔혹한 현실 보고서,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분석의 내용은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모든 투자와 생존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